두바이. 사막 위에 세워진 인공의 낙원, 호화와 부유, 영화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약속하는 유리와 금빛 신기루. 그곳의 고층 빌딩들은 교만하게 하늘을 어루만지고 쇼핑몰 안에는 끔찍한 더위 속에도 스키장을 품고 있으며 7성급 호텔의 침대는 세계 어느 도시에 있는 아파트 전체보다도 크다. 이곳은 억만장자들이 권력을 과시하는 도시이자 인플루언서들이 빌린 요트 위에서 바다의 주인인 양 사진을 찍으며 모든 구석이 환상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곳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무엇인가? 그 숨막히는 화려함 아래에는 훨씬 더 어두운 면이 감춰져 있다. 여행 가이드북에는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장소, 국제 언론이 감히 다루지 않는 이야기. 왜냐하면 두바이에서는 사치의 대가가 따르고 그 가치를 치르는 이들은 결코 그 호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자유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도시의 진실을 벗겨낼 것이다. 약자들의 목소리가 잠자코 묵살당하는 곳, 전통과 천으로 뒤덮였으나 내면엔 누군가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불꽃을 품은 여성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언뜻 보기엔 두바이는 미래형 유토피아처럼 보인다. 람보르기니가 택시로 다니고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이 펼쳐지며 유럽 슈퍼모델들이 참여하는 패션 이벤트가 열리고 건축 논리를 뛰어넘는 탑들이 솟아오르고 인플루언서들은 하룻밤에 수천 달러를 호가하는 스위트룸에서 사진을 올린다. 하지만 완벽하게 편집된 미소 뒤에는 통제와 착취, 관광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교한 억압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두바이의 덜 알려진 비밀 중 하나는 바로 보이지 않는 노동력이다. 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등에서 온 수십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 그들은 목숨 걸고 이 도시를 세웠지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극한의 온도 속에서 일하며 노동권은커녕 불평할 권리조차 없고 탈출구는 막혀있다. 여권은 빼앗기고 참혹한 임금은 생계 유지에조차 부족해 그들 대부분은 도시와는 동떨어진 노동자 숙소에 빽빽이 갇혀 산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논쟁이 아니다. 진보라는 외관 뒤에 감춰진 체제적인 침묵 강제 시스템이다. 하지만 두바이의 가장 음산한 면모는 노동 구조에만 그치지 않는다. 훨씬 더 은밀하고 위험하며 침묵 속에 가려진 그림자, 바로 여성들을 둘러싼 현실이다. 두바이에서는 여성의 공적 이미지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 현지 여성들은 몸 전체를 가리는 검은색 아바야를 입고 때로는 얼굴까지 가린다. 소셜미디어나 공식 행사에서는 차분하고 순종적이며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미적 통제는 더 깊은 억압의 표면에 불과하다. 아랍에미리트 연합하에서 여성은 여전히 재산으로 취급된다. 결혼, 취업, 해외여행조차 남성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강제로 돌아온 여성들의 사례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두바이 통치자의 딸 라티파 공주의 탈출 시도는 그 유명한 예다. 그녀는 황금의 감옥이라 자신이 처한 삶을 묘사하며 요트 도주를 계획했다. 국경을 넘어 영상을 남기고 간신히 바다를 건넜지만 특수부대에 의해 공해상에서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었다. 그 이후 그녀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았고 공식 성명은 생존 증명이 아니라 잘 꾸며진 쇼에 가깝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바로 이 체제의 실체를 드러내는 한 장면이다. 두바이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조차 자유의 한계를 금세 깨닫는다. 이곳에서는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감옥에 가기도 한다. 문서화된 사건들에 따르면 강간 피해 신고를 혼외관계 혐의로 역추적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 즉, 피해 여성은 입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될 위험에 처한다. 법체계는 보호가 아니라 통제를 선택한다. 그럼에도 두바이는 은밀한 성관광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공식적으로 매춘이 금지되어 있지만 수천 명의 여성이 초호화 클럽, 호텔바, 개인 아파트, 그리고 거액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독점 파티에서 일한다.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여성들은 빠른 수입을 약속받고 이곳에 오지만 곧 또 다른 형태의 노예제, 조직 범죄의 부채, 폭력, 심리적 통제를 마주한다. 일부 파티에서는 여성들이 이국적 장식품처럼 취급된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이들이 많지만 진실을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두바이의 모순은 잔인하다. 로컬 여성에게 순명과 정절, 침묵을 강요하는 한편 몸을 돈과 권력의 상품으로 소비하는 이중잣대를 유지한다. 러시아나 브라질 모델들이 억만장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초대되는 파티가 열리고 금기가 값비싸게 거래된다. 여성의 가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측정된다. 그럼에도 변화의 기운은 존재한다.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균열을 만들려는 여성들이 있다. 암호처럼 목소리를 내는 로컬 인플루언서, 익명 계정으로 고발을 이어가는 활동가, 시각적 저항으로 관능을 재해석하는 예술가, 용기 있게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허용된 경계선 가장자리에서 여성의 욕망은 여전히 타오른다. 결정을 내릴 권리는 박탈당했지만 그 내면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두바이는 본질적으로 가면의 도시다. 사치, 권력, 현대성이라는 가면 속에 억압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감춰져 있다. 화려한 빌딩 뒤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다. 이제 우리는 고층 빌딩 너머를 바라볼 때다. 두바이가 황금의 우리라면 프라이빗 파티는 사자가 풀려나는 공간이다. 관광객이 보지 못하고 호화 카탈로그에도 없는 이야기가 그곳에서 펼쳐진다. 엄격한 복장 규정과 주류 금지 아래 숨겨진 대리석 홀과 옥상 파티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장면들, 그리고 그 무대 뒤로 필터 속 미소를 지우고 진짜 모습으로 마주해야 할 여성들의 그림자가 있다. 보이지 않는 쾌락 산업부터 시작해보자. 공식적으로 매춘이 금지된 아랍에미리트지만 두바이는 말하지 않는 기술을 완성했다. 투어 모델이나 럭셔리 여행자라는 미명 아래 국제 에스코트 네트워크가 운용된다. 파티는 프라이빗 요트, 5성급 호텔 스위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은 대저택에서 열린다. 유럽, 아프리카,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 여성들은 돈과 선물을 약속받고 초대되지만 곧 계약서에도 없는 구속, 경제적 의존, 심리적 협박을 경험한다. 최근 알려진 스캔들 중에는 동유럽 출신 여성 16명 이상이 패션 이벤트라 속여 초청된 뒤 여권이 압수되고 대저택에 감금된 사건이 있다. 내부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전시장 대신 사치스러운 빌라에서 전리품처럼 전시되었고 호화와 학대가 뒤섞인 파티에 강제 동원되었다. 일부는 극적으로 탈출해 익명으로 증언했지만 대부분은 디지털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 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속 인플루언서들도 공범이 된다. 호화 호텔 숙박, 요트 파티, 샴페인 컵을 든 사진과 해시태그 Tom Blessed Dubai Dreams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뒤지야기가 있다. 무료 여행이 아니라 침묵의 대가로 주어지는 특권인 경우가 많다. 특히 한 유럽 인플루언서는 사우디 억만장자들과 함께 파티에 등장한 영상이 비공식적으로 유포되며 공식 채널에서는 즉시 삭제되었고 그녀는 한동안 종적을 감췄다. 겉으론 잊힌 듯 보였지만 그 사건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같은 운명을 겪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겼다. 두바이의 스폰서 여행은 또 다른 은밀한 포섭 메커니즘이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명목의 오디션, 미지의 에이전시나 매니저들이 럭셔리 캠페인을 제안한다. 호텔 숙박, VIP 교통, 호화 만찬까지 제공된다는 말에 여성들은 혹하지만 막상 도착하면 브랜드 홍보는 뒷전이고 진짜 요구사항은 프라이빗 파티 자리에 참석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파티장에선 금쟁반, 고급 주류, 출입구마다 경비병, 그리고 초대된 여성들이 저마다의 임무를 띠고 선발된다. 일부는 춤추고 일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수는 권력자들의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규칙을 어긴 여성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입국이 금지된다. 두바이에서 한번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여성이 화폐로 전락하는 도시. 로컬 여성조차 전통과 명예라는 미명 아래 순수함의 상징으로 쓰이지만 사적으로는 감시와 감금에 시달린다. 전통적 결혼 강요와 가정 내 학대에 맞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여성들의 소식이 전해지지만 모두 외부로 새어나가지 말아야 할 사건으로 치부된다. 법책에도 남성 편을 든다. 여성의 증언은 재판에서 경시되며 강간의 결과라도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국인 여성 관광객조차 무지로 인해 법의 희생양이 된다. 호주인 여성이 비행 중 와인을 마시고 단어 몇 개를 잘못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문도 모른 채 며칠간 구금되었으며 가족과의 연락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통제 수단은 디지털 감시다. 정부는 메시지, 통화, SNS 게시물을 추적한다. 일부 앱은 차단되고 VPN 사용은 벌금 대상이 된다. 여성들이 현지 SNS에 학대나 부당함을 고발하면 위치 추적과 위협을 당한다. 해외에 있는 이들도 두바이에서의 경험을 폭로하면 협박을 받는다. 이 도시의 욕망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수탈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순결을, 은밀히는 타락을 강요하는 감각의 역설이 두바이의 본질이다. 외양이 전부인 곳, 진실이 설 자리는 없다. 여성이 여신이 될 수도 하인이 될 수도 있으나 참된 자유는 꿈꿀 수조차 없다. 도시가 빛날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미소 짓는 셰이크가 사업 잡지 표지에 등장할 때마다 흰색 전통복과 다이아몬드 시계를 착용한 왕족의 위험 있는 포즈 뒤에는 두바이 주민들조차 감히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는 밀폐된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곳은 바로 왕실 가문과 그 배우자들, 그리고 마치 21세기의 파라오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부부는 목표가 아니라 태생적 권리이며 통제는 예외가 아니라 규범입니다. 이 왕과 왕지아의 여성들은 종종 장식품처럼 세상에 소개됩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단장하고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말없이 존재하죠. 어떤 이는 자선 행사에 참석하고 또 다른 이는 엄격한 감독의 SNS에 영감을 주는 문구를 올리며 극소수는 아랍에미리트 여성의 진보를 상징하는 이미지 캠페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 너머 현실은 불안합니다. 이들 여성 대부분은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통제된 삶을 삽니다. 이동 경로는 감독당하고 교류할 친구들은 가족의 내밀한 서클이 선정하며 게시물은 이미지 고문구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개인적 자유마저도 궁전 안에서조차 제한됩니다. 과거 시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셰이크의 부인들은 남성 호위 없이는 외부로 나갈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는 낯선 이와 대화조차 금지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구에서 이해하는 프라이버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금벽 너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사례 중 하나는 두바이 토후국 통치자의 전 부인인 하야 공주입니다. 그녀는 두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망명하며 심리적 학대와 끊임없는 위협을 공개 고발했습니다. 수년간 하야 공주는 서구 문명권에서 교육받은 현대적 여성, 선의의 대사로 포장되었지만 그녀의 증언은 그 모든 화려함이 단지 거칠애였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고 두려움 없이 외출할 수도 없었어요. 사치 속에 공포가 공존했죠. 두바이에서 사치는 종종 황금빛 감옥처럼 작동합니다. 창살은 없지만 감시 카메라는 곳곳에, 족쇄는 없지만 두려움이 감돌지요. 이들 가문의 여성들은 순종과 침묵, 복종을 요구받으며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처벌은 반드시 신체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립, 공적 삶의 말소, SNS 계정의 삭제, 심지어 라티파 공주 사례처럼 엄격한 감시 아래 강제 억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권력 구조는 셰이크의 부인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에미리트 고위층 사회에서는 여성이 지위를 상징하는 존재로 취급됩니다. 몇몇 가문은 딸을 강력한 씨족의 일원과 결혼시키기 위해 거액의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은 로맨스가 아닌 사회적 거래가 됩니다. 그 집안에 편입되면 많은 여성은 꿈과 학업 목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대신 고급 승용차와 명품, 세계 최고 의사에 대한 접근권을 받지만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트에 속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두바이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감시를 의미합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 노동자부터 외국인 유학생까지 많은 이가 통제 시스템과 제도적 폭력에 직면합니다. 수백 건의 사례가 기록되었는데 이들은 고용주 집에 갇혀 장시간 무급 노동에 시달리며 외부와 차단된 채 살아갑니다. 법은 이들을 보호하기보다 착취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나 성희롱을 신고하면 명예훼손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피해 여성이 처벌받기도 합니다. 법체계는 거의 모든 면에서 남성을 편들며 여성이 증명할 수 없는 폭력 피해를 주장하면 기각됩니다. 더 나아가 가문의 명예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처벌하거나 체포해 어떠한 이해 제기도 침묵시키죠.
이 모든 상황이 두바이가 첨단 기술과 현대성의 미래 도시로 포장되는 동안 진행됩니다. 국제혁신회의가 열리고 엄선된 인물이 참여하는 여성 역량 강화 행사가 홍보되며 여성 기업계에 완벽한 파라다이스로 도시를 소개하기 위해 유명 인사가 초청됩니다. 그러나 이 역량 강화의 경계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성벽 안에서도 여성의 몸은 저항의 방식을 찾습니다. 가명으로 글을 쓰고 은밀히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며 암호화된 채팅으로 경험을 공유합니다. 작은 모임에서는 이슬람 여성주의, 섹슈얼리티, 생식권에 대한 비공개 토론이 열립니다.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그들은 존재하며 그들의 작은 반항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한편 전 세계는 여전히 두바이의 공식 이미지, 부르즈 칼리파 분수, 사막 사파리, 우주선 같은 쇼핑몰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몇 명의 인생이 부서졌는지, 몇 명의 여성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는지, 누가 어떤 형태로든 감금된 채 기대에 짓눌려 살았는지 묻는 이는 드뭅니다. 두바이의 황금빛은 눈부시지만 많은 경우 그 아래에선 피와 고통, 침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어둠은 빈민가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게이트 뒤, 권력의 응접실, 통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조항 속에 잠복해 있죠. 바로 그곳 욕망의 가장 어두운 면이 사치와 뒤섞이는 곳에 진정한 이면이 존재합니다. 두바이는 완벽히 계산된 환상입니다. 사막의 태양만큼 강렬하게 빛나며 부와 쾌락, 안전을 약속해 세상을 유혹하는 환상. 그러나 관광객들이 부르즈 칼리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인플루언서들이 끝없이 펼쳐진 수영장에서 떠다니는 아침 식사를 자랑하는 동안 이 도시를 떠받치는 숨은 기계장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 하나로 시작합시다. 두바이는 현대판 노예 노동에 의해 운행됩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에티오피아 등 빈공국 수십만 노동자가 이 도시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건물을 짓고 거리를 청소하며 식당에서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기서 일어난 일들은 다른 나라에서라면 국제적 분노를 촉발할 조건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빚더미를 안고 와 고용 대행사에 막대한 선금을 지불합니다. 두바이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기고 도시 외곽의 비좁은 숙소에 갇혀 하루 14시간씩 비참한 임금을 받으며 일합니다. 휴가? 없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없습니다. 노조 결성? 금지됩니다. 그곳 노동자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계약직 고용이라는 미명에 자행되는 합법적 노예제도입니다. 가장 잔혹한 아이러니는 그들이 섭씨 50도의 태양 아래 고층 빌딩을 세우는 동안 SNS는 두바이를 미래도로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현지 언어도 모르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에게 커피를 내어주는 이를 쳐다보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고 놀자, Work hard, play hard 라는 해시태그를 올립니다. 그들이 머무는 호텔을 지은 이는 그들이 하루에 쓰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지만 두바이는 묵묵히 외면하도록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 노동자 대다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출신 여성들입니다. 이들 수천 명이 이론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에 입국하지만 실제로는 죄수처럼 살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쉴 새 없이 일하며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에 시달립니다. 신고해도 경찰은 고용주를 보호하고 탈출하면 계약 위반으로 수감됩니다. 일부는 수수께끼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트라우마를 안은 채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들의 고통은 틱톡에도 인스타그램에도 보이지 않지만 완벽해 보이는 기계장치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두바이는 고위험 고수익의 비공식 성산업 네트워크도 발전시켰습니다. 공적으로는 매춘을 금지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역이 은밀한 욕망 시장으로 운영됩니다. 각 층마다 다른 안내원을 배치한 호텔, 여성이 단지 즐기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위해 마시는 바, 최고 입찰자만 초청되는 프라이빗 파티, 모두 묵인된 비밀 거래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전 세계에서 옵니다. 자발적으로 온 이도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있죠.
위협과 여권 압수, 탈출 저지라는 불투명한 경계선 위에서 두바이는 공식적인 매춘굴보다 감시가 강화된 호화 아파트를 활용합니다. 모델 에이전시라는 이름의 인간 진열대, 신체를 상품화한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인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도시는 무결점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면 천문학적 벌금, 부적절한 해변 복장의 체포, 인터넷 검열, SNS 모니터링 앱, 사방의 감시 카메라. 두바이는 질서를 판촉하지만 그 질서는 철저한 침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외관이 전부인 곳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광객 역시 그 세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무의식 중에 규칙을 받아들입니다. 환상을 구매하고 사치를 소비하며 며칠간 셰이크나 공주가 된 기분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방 청소하는 그녀는 왜 말이 없는지, 호텔 주차장에서 12시간씩 대기하는 운전사는 어떤 사람인지, 수영장에서 지나치게 환히 웃는 외국인 여성은 어떤 삶을 사는지. 두바이의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어둠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어둠을 너무 완벽하게 숨겨놓았다는 점입니다. 도시가 완벽히 연출한 이미지는 깨끗하고 미래적이며 안전해 보입니다. 아무도 조용한 자살, 파기된 계약, 사라진 시신, 자기 이야기가 지워진 여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억압 사이사이에는 금이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목소리를 내는 여성, 노동 캠프에서 사진을 유출하는 남성, 먼 곳에서 학대를 고발하는 활동가, 비판을 예술로 위장하는 예술가,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지속하는 기자들, 그들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의 저항이며 목소리입니다. 두바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전체주의적 자본주의의 극단적 꿈을 상징합니다. 전면적 통제, 과도한 부, 강제된 아름다움, 억눌린 욕망, 보이지 않는 착취. 상징이 그렇듯 그만의 그림자를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바이를 미래라 믿고 찾는 이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인가? 만약 그 사치의 대가가 침묵이고 타인의 몸이고 묻힌 존엄이라면 그 미래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 잘 조명된 디스토피아일 뿐입니다.